자, 어디로 오시면 여러분요, 무권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요, 40이요. 무권대리를 봐요. 요약집이죠? 무권대리요. 무권대리는 매년 시험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권대리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대부분 나온 시험이 뭐냐면 사례형 문제예요. 사례. 알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대부분이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대리를 했냐면 지금까지요, 유권대리를 설명을 했단 말이죠. 먼저 여기서 보면 유권대리는 뭐냐? 먼저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라고 해가지고 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넓은 의미죠. 광의의 무권대리요. 광의의 무권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뭐 이것을 의미는 별로 없지만, 이것은요, 먼저 대리권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현명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광이란 말은 왜 쓰냐면 우리가 130조에서부터 136조까지 그냥 우리가 이것을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5조하고요, 126조하고 129조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합해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속에 누가 들어있다? 무권대리 속에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고요. 공통적인 것은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게 공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 자체를 하지 않으면 우린 것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면 무권대리는요, 먼저 무권대리죠. 대리라는 것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 보면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중에서 둘 다가 효력 요건에 속하니까 특별 효력 요건 속에 무권대리가 들어있다. 대리권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무효가 돼요. 나중에요, 본인이 추인하죠?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원칙은 뭐다? 원칙은 무효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적 무효다. 다른 말로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법률행위가 유동적이잖아요. 이 유동적인 것은 빨리 뭘 한 게 좋냐? 확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법률행위가 이러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는 것은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확정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확정시키는 것을 뭐란다?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있죠. 그래서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뭐를 하는 경우가 있냐? 상대방 선인 경우. 선인 경우 뭘 한다? 철회권을 행사하고, 철회요, 철회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요. 여기요, 최고권이 있죠. 최고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고, 최고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확정적 유효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한 번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추인하면 추인 거절이나 철회권이나 최고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하죠? 그러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중요한 것은 확정이란 말이 중요해요. 한 번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죠? 본인은 추인할 수 없어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어요. 철회권 행사하죠? 철회권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여기서 상대방이 처리를 하죠? 그럼 확정이 되죠? 본인은 더 이상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에요. 누가 먼저 행사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하냐? 상대방이 처리하기 전까지. 철회권 언제까지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최고권이죠. 최고.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묻는 것이죠.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요? 상대방이 누구한테 최고한다? 본인한테.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묻는 것이에요. 이것을 최고권이다. 그래서 오직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한테 맞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무권 대리인이 본인에게 최고한다. OX, X. 최고는 오직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추인권 있죠? 추인권하고 철회권하고 두 가지. 추인권하고 철회권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 거절권하고요. 거절권하고 여기 최고죠. 최고고 이것을 뭐란다?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죠. 의사의 통지. 알겠죠? 여러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뭐 할 수 있다? 대리가 허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추인 거절권하고 최고권도 대리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크게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걸 유동적 무효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본인. 그 다음에 이 병이죠.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을을요.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권대리. 상대방 사이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을 해야지. 현명을 하지 않으면 우린 것을 무권한자의 처벌행위다. 이렇게 무권한자의 처벌행위. 그러면 상대방은요. 어떻게 한다? 선이. 선인 경우에 뭐가 있다? 선인 경우에 철회권. 항상 선이란 말이 딱 붙어요. 알겠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란다? 최고권이다. 이렇게 최고권. 이렇게. 본인은요. 본인은 뭐가 있다?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추인을 거절하죠.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정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확정정 무효. 확정정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대리인. 알겠죠? 추인하죠?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인은 확정정 유예요. 그런데 언제 뭐냐?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그럼 유효가 된단 말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그 말은 본인은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주고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는다? 대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현명을 해서 2월 1일 나는 갑에 대한 을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런데 대리권이 없잖아요. 추인은 10월 1일 날 추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 2월 1일부터 계약을 할 때부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가 다르냐 이것이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르죠.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소급하여.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상대방은요. 선인 경우 항상 선이란 말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죠. 이럴 때요. 철회권 행사하죠. 철회권 행사하면 여기도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죠.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한다. 그것은 오직 선일 때만.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최고권 행사하죠. 최고는 뭐냐? 최고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무권 대리가 계약했는데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뭐하지 않는 경우? 발하지 않는 경우 이걸 우리는 뭐란다? 발신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될 수 있죠.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무효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 책임이다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이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추인했어. 본인이 추인을 했어. 추인. 그럼 누가 책임진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그것은 추인 거절이 돼서 그것은 무효가 돼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하자면 그 즉시 뭐래 돼? 추인 거절이 돼버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돼.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확정적 무효예요. 추인 거절. 알겠죠? 지난 후. 그러니까 지난 후 추인에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죠. 이 무권대리는 135조 책임이죠. 135조는 뭐냐?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과실이라는 것은 제3자가 서류를 위조했다. 필요 없어. 서류를 위조하든 말든 무권대리는 무조건 책임을 져.
그럼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요, 본인이 책임을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값은요, 추인을 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은요, 상대방 병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무과실. 즉,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 걸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을은요, 대리을은 어떻게 한다?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왜냐? 우리가 유권 대리는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져. 유권 대리는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권 대리는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유권 대리에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무권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되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누구도 책임 안 진다? 대리인 자신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이 선택을 해. 뭐를요?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든지 누구한테요? 대리인한테. 누가요? 상대방이 선택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선택한다 그러면 큰일 나. 여기서는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본인이 뭐라든지 추인을 하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선의가 아니고 뭐든지 악의이든지,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면은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상대방이 악이다. 상대방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누가? 그것은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 돼. 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으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누가 증명해?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선택권이잖아요.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걸리냐?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에 걸리단 말이죠. 몇 년? 10년.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그럼 언제 선택을 한다? 선택은 상대방은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죠.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 못해 무권 대리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 그러면 더 이상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대리인한테.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선택권의 소멸시효가 뭐란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요,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추인권이 하나 있고요. 추인권. 그런데 추인권은 뭐죠?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추인할 때는 상대방 병에 뭐가 필요가 없다? 일방적인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의사. 이때 의사표시는 항상 민법상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명시적, 뭘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종중 땅을요, 종중원이 허락도 받지 않고 처분한 거예요. 종중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매매대금을요, 갖다가 무권대리가 갖다가 그대로 종중한테 갖다 줬다면 종중한테요. 그랬더니 종중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땅을 샀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종중은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한. 그것을 묵시적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묵시적 추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이죠? 일방적 이것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단독행위요? 여러분, 단독행위는 뭐죠? 단독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에 뭐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았죠? 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추인이죠. 추인을 뭐로 추인하냐? 유동적 무효.
이런 유동적 무효인 것을 추인하죠. 이런 무효는 유동적이든 확정되는 관계없이 무효는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까지나 따라서요. 무건대리임을 알면서 무건대리임을 뭐 하면서 알면서 무건대리는 뭐죠? 무효죠?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추인이 아니다. 왜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니까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인이 중요한 것은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누구한테? 추인의 상대방이죠.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 본인 갑이 있고 여기 있죠? 첫 번째요. 상대방 병한테 할 수 있다. 병한테. 상대방이요.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추인을.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하죠.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원래는 상대방한테 추인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알고 있다. 당연히 뭐 할다?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이 뭐를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하게 되면 유효이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알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여러분요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가면은 이제 뭐가 냐면 추인 거절권이죠. 추인 거절권이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추인권은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추인의 거절은 뭐다? 그것은 의사의 뭐가 된다? 통지가 되죠. 의사의 통지. 추인 거절은 뭐를 보면하고 추인 거절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하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갑이 이렇게 있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한테 데리고 앉았는데 아들내미예요. 아들내미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해요. 언제요? 2월 1일 현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병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본인이죠? 본인은 또 뭐 할 수 있다?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 여기 갑이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요. 사망해서 이 을이 4월 1일 날 상속을 해요. 4월 1일 날 상속을 해. 상속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4월 1일 날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상속을 해가지고 뭐란다? 이 사람이요. 이 을이요. 이 병한테 가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는요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안 돼. 왜냐? 이것을 우리는 금반언의 원칙이다. 금반언 반대로 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2월 1일 팔아먹고 나서 4월 1일 날 상속해서 추인이 아니고 추인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추인하게 되면은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말소 청구나 무효 주장 못하니까 이 병이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병이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병이 이것을 저한테 처분하죠. 저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고요. 만약에 미등기죠. 미등기 경우는 추인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병이 소유자니까 더 이상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을은요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쳐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어 없어? 있죠. 있으니까 을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추인 거절이고 추인 거절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요 사망하기 전에 이 사람이 추인을 하죠. 그럼 유효해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돼.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상속에서 안 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권 대리에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유권이야 무권이야 했을 때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유권. 대리권이 없으면 무조건 뭐다? 무권이잖아요. 그럼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요, 여기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을하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 대리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유권이고요.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무권 대리예요. 보시면 알겠죠? 이것은 유권이고 이것은 무조건 무권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 단지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이건 갑하고 을하고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요, 병하고 관계에서는 뭐냐? 병에서는 우리가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상대방한테요.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추인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도 본인이 책임을 지죠. 무권 대리를 추인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유권 대리는 단순하게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말인데, 둘 다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둘 다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유권이냐 무권이냐는 것은 대리권이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유권, 대리권이 없으면 무조건 무권 대리예요. 본인이 상대한테 책임을 지냐 아니냐는 것은 대리권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 효과의 문제예요. 법률 효과, 즉 등기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권 대리를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둘 다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우리가요, 유권 대리 있죠? 대리권이 있다.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즉 표현 대리가 성립돼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구? 본인. 다 본인이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다고.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무권 대리를 추인하거나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가 된다가 아니고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요, 그러면요. 여러분 40페이지 한번 봐봐요. 요약집 40페이지요. 요약집 40페이지에 보면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자, 유동적 무효요. 자, 1번 협의한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을 아직 받지 않는 무권 대리인은 뭐다? 유동적 무효이다. 2번요. 본인의 추인권이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 1번 무권 대리 행위임을 알면서 그 행위의 법률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본인의 뭐다? 의사표시. 이러면요, 추인하고 철회권은, 추인권하고 철회권은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자, 2번요. 추인은 뭐다? 단독행위이다. 추인은요. 그래서 두 번째 맨 끝에요. 단독행위는 원래 촉구를 못 붙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일부에 대한 추인.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 그렇게 돼 있죠. 일부나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알겠죠?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얘기했죠. 추인하면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한다? 본인에게 발생하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인 것이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3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정득자, 승계한테 할 수 있다. 또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 중요한 것은 4번이죠.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 말이죠. 상대방이 중요하죠. 상대방이 추인 사실 알았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몰랐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도리어 상대방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추인 있음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마주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도리어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추인이 있었다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5번요. 소급해서 유효가 됐나요? 소급해서 유효 그렇게 됐어요? 기억,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거기 줄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죠? 그러면요 계약 시에 뭘 한다? 소급한다. 언제나 소급이 아니요 계약 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소급해요. 거기다가 떠나서 뭐라 쓰냐면 비교해가지고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쓰란 말이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 알겠죠? 그때부터 새로운 효력이 생긴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그런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소급, 소급. 이게 큰 차이야.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권 대리 추인하고 같은 거에 틀린 거요? 틀리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니은이죠? 니은은 등기부상 관련 니은 한번 보시고 디귿 봐봐요. 우리가 무권 대리 추인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유권 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추인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유권 대리하고 동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둘 다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6번 봐봐요. 6번. 무권 대리임을 알고도 알고 무권 대리란 말이 뭐죠? 무효란 말이죠. 그럼 무권 대리임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의를 하지 않았다. 장기간 방치했다. 그래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추인을 인정한 경우가 돼 있나요? 추인을 인정한 경우 이런 거죠. 여러분요. 니은 봐봐요. 자기 차가요. 자기를 대리해가지고 남편을 대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요. 돈을 갚으라고 그래요. 당신 차가 돈을 빌려갔다. 나는 차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그럼 무권 대리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면 본인이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돈을 갚아준다 말이냐? 뭐라 하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냐? 오늘까지다. 그럼 오늘 돈 없으니까 한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이 말이죠. 기한을 유예해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돈을 갚아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뭐란다?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그것은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디귿이에요. 종중원이요. 대리권도 없이 종중 땅을 처분했단 말이죠. 그 처분한 돈을 종중한테 갖다 주니까 종중이 그 돈으로 가지고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무권 대리행위를 뭐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추인 거절권이죠. 그럼 추인 거절권은 뭐다? 추인 거절권은 무슨 통지다? 의사의 통지. 그래서 최고하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죠. 그럼 의사의 통지다 써. 거기다 뭘 할 수 있다? 대리 허용이 되죠. 2번이 아주 중요하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죠. 그래서 무권 대리로 뭘 주장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하고. 또 말했죠. 무권 대리인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전득받은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자, 4번의 최고권이죠. 최고는 여기서 봐. 선의 악의를 불문해 첫 번째 세언의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를 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걸 봐.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추인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1번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하죠.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요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라는 것은 선의이다 악의이다? 악의이죠. 악의여도 말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는 뭐를 못한다? 철회할 수는 없다. 2번은요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만 그걸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옆줄 거 써.
옆줄 거 뭐라 쓰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추인.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추인했다 이 말이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추인하죠. 추인했어요. 옆줄 거 무효임으로 무권 대리인 책임. 무효임으로 무권 대리인 책임이 있어요. 책임. 무권 대리인 책임 이렇게. 무효임으로 이렇게. 됐죠? 자, 5번은요. 상대방의 차례권이죠. 그럼 차례가 뭐예요? 차례 이거죠. 차례는 반드시 누구일 때만 선의. 대리권 없으면 알지 못한 선의도 그럼 선의. 선의의 상대방만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왜? 아무리 상대방이 선이어도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죠.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2번요. 철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뭐 할 수 없고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하죠. 본인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가 없다. 알겠죠? 자, 무권 대리인이죠? 여기 봐봐. 무권 대리인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다. 상대방 선이 뭐가 싫은데 상대방이 선이 가지고 악이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이 입증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된다. 즉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이때 상대방의 선택권은 언제다?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자, 무권 대리인 책임은요. 1번이요. 첫 번째 끝에 무권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무권 대리인이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다 할지라도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알겠죠?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이냐? 왜요? 무과실 책임이므로 이 말이야. 무과실 책임이므로. 알겠죠? 뭐 때문이다? 무과실. 그러니까 제3자가 지금 잘못했잖아요. 그럼 제3자가 잘못했어도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니은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이 그러면 악이죠? 악이. 알았다. 가로먹고 악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지 책임이 없어? 대리인이 입증 책임을 지죠. 그래야만이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제한 능력자면 안 되죠? 따라서 오른쪽 위에요. 오른쪽 페이지 43페이지 맨 위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권은 언제다? 대리권의 증명이나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단독행위죠. 여러분 단독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설립에는 상대방이 없죠.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무권대리는 따져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면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했다. 무권대리.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뭘 해야 된다? 추인을 해야 되죠. 추인을 해야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럼 유효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상대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하면 무효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추인하면 유효가 돼. 근데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근데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추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보다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뭐가 된다? 언제나 무효이다. 이렇게 언제나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무권대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권대리는 딱 보면 양이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양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중요하냐? 추인권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무권대리에서는 넓게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을 먼저 봐. 그림 먼저 와가지고
본인한테는 뭐가 있는가? 주인권과 주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한테는 뭐가 있는가? 철회권과 채권권이 있고, 무권 대리는 언제 책임을 지는가? 본인이 주인을 얻지 못하고, 상대방보다 선이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대리는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때, 알겠죠? 이때 책임을 지죠. 그때 누구의 선택에서? 상대방의 선택이다. 알겠죠? 선택권은 언제부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부터.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의 책임을 지기 싫으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돼. 상대방이 악의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명한다? 대리인 자신이 증명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요. 표현 대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다가 여러분요.